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카카오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카카오 지금 뭐 단기적으로 실적 관련된 이슈나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큰 폭락이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전 이거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물렸다면 중장기적으로 카카오 가지고 가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그랬을 때 저는 가지고 갈 의향이 있다면은 현재 손절은 아닌 것 같고, 한 몇 달 버티면은 지금 위치 이상으로 큰 수익 여러분들이 노려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 저 진지하게 되게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떠한 부분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지 제가 보는 요거 핵심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을 드릴게요. 일단 가장 먼저 제가 카카오에 대해서 왜 긍정적으로 현재 위치를 평가를 하는지 요걸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자면요. 일단 첫 번째, 카카오는 암만 실적이 좀 올라오느니 마느니 한다라고 하더라도 한국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꾸준하게 성장을 하는 성장 기술주죠. 자, 그런데 이런 종목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아무래도 지금 당장보다는 미래를 가지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의 유동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높은 주가를 유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유동성, 지금 계속해서 금리 인상하다 보니까 악재 아닌가 할 수 있는데요.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지금 상황이 되게 좋습니다. 어떠한 부분 때문이냐면, 일단 제가 두산 쪽의 시장 정리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리는 내용인데, 일단 첫 번째, 금리 인상 같은 경우에는요, FOMC 기준으로 7월 달에 지금 인상할 가능성 75%, 그러니까 높긴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인상을 하고 그 다음 인상 가능성 보잖아요. 그러면 대체적으로 10% 미만입니다. 거의 0%에 수렴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왜 그런 걸까요? 이유는 심플하죠. 지금 확실하게 인플레가 급격하게 잡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 다시 금요일 날 1년 기대 인플레 나왔거든요. 이게 제 기억으론 지금 4.2에서 3에서 3.3까지 빠졌거든요. 연준의 목표가 2%대예요. 그럼 2.9도 2%대잖아요. 그러면 3.3에서 얼마 안 남았네. 그러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게 어떻게 될까요?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 동결이 아닙니다.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 더 인상하는 건 어느 정도 가격에 선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온 것이고, 이제는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하다 보니까, 야, 이제 시장 괜찮겠다. 그래서 최근에 나스닥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현재 기술주들 미국 쪽 보면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 이러한 메커니즘들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는 여기서 추가적으로 두 가지를 더 보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일단 첫 번째, 중국 있죠. 여기가 제조업이 주력이란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 많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냐? 돈 풀고 있어요. 여기는 돈을 풀려고 한다가 아니고요. 이미 돈을 풀고 있습니다. 미국에 이제 이거 이런 걸 하겠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그게 아니라 여기는 벌써부터 현금을 뿌리고 있다고요. 그리고 일본 오늘 뉴스 나왔습니다. 뭐라고? 꾸준한 물가 상승률을 위해서 아직 금리 인상이나 그런 걸 할 때가 아니다. 저금리 유지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아날로그적인 느낌이 되게 강한 나라잖아요. 근데 이것 자체가 기업들의 경쟁력을 깎는다라는 인식이 많다라고 해요. 하다 보니까 전부 다 디지털로 바꾸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뭐다? 정부 차원에서의 투자잖아요. 그럼 시장에 돈이 엄청나게 풀린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미, 중, 일, 전 세계 1등, 2등, 3등 돈 푸는데 기술주, 성장주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라면 그냥 심리로만 생각을 하더라도 2년 동안 이렇게 개고생을 하면서 떨어지는 걸 봤는데 이번 기회를 가만히 놓치려고 하시겠어요? 저라면은 단순 기대감 때문에라도 이거 어떻게든 얽히고 설키게 해가지고 내 종목이 기술주다? 예, 올리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멤버십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요거 한 번만 말씀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딱 어떤 내용 나왔는지 최근 한 달치 요것만 말씀드리도록 하자면, 자, 5월 24일에 어떤 거 있죠? 루트로닉, 신송홀딩스 있죠?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일단 가장 먼저 보이는
신송홀딩스 제가 정확하게 가격적으로 9,000원 아래에서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되었다? 100%가량 올라갔다. 그리고 여기에 루트로닉도 있네요.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정확하게 얼마죠? 25,700원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40%가 넘는 가격에서 계속해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이거 말고도 뭐 이제 큰 것들 위주로만 좀 말씀드리도록 하자면 자, 6월 1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여기서는 어떤 내역이 있었죠? 대주전자재료, 성일하이텍, 피플바이오, 에코앤드림 이게 보이고 있죠? 자, 한번 들어가서 봅시다. 자, 일단 첫 번째 대주전자재료 가격적으로 94,700원 우선적으로 보여지고 있죠. 그리고 그 다음이 성일하이텍 14만 1,200원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는데 이 종목 역시도 10%가량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고요. 피플바이오 에코앤드림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자면 피플바이오 12,200원 아래에서 그리고 에코앤드림 34,750원에 말씀드린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린다라고 해서 100%는 아니더라도 야, 성공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 만큼 제 최근 폼은 정말 제가 이렇게 자랑을 해도 될 정도로 높게 올라오지 않았나 싶네요. 그러면 6월 6일 거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놓고 보도록 하자면 자, 5가지의 종목이 이런 수익이 나왔다라고 하는데 ENF 테크놀로지 22,400원에 말씀드려가지고 8% 수익 나왔고요. 그런 다음에 대림제지 9,100원에 말씀드려가지고 이 종목도 한 6% 정도 그리고 YTN 같은 경우에 13% 그리고 소룩수 같은 경우에 여기서 한번 더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주면서 21%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수화학 이렇게 3만원에 말씀드려서 30%가량 더 올라가는 모습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영상 하나 더 있었죠. 뭐 여기선 뭐 올라간 거 없냐? 이 5시간 전에 업로드 된 거거든요. 요 궁금해하신 분들께 말씀드리면 일단 범한 퓨얼셀 28,300원인데 오늘 5% 넘게 하루 만에 올라갔죠. 그리고 자, IM 12,000원에 말씀드렸는데 오늘 10% 넘게 올라갔습니다. 그럴 정도로 지금 모든 종목 100%는 아니다라고 할지라도 과반 이상이 특히나 6월 6일 보시면 아시겠지만 싹 다 5% 이상 올라가고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걸 생각을 한다면 이제 나도 한번 같이 공부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께는 충분히 이 정도면은 여러분들께 퀄리티 있는 내용으로 다가가는 것이 아닐까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두산이나 여러 가지 분석하는 내용을 한번 보세요. 잘 맞추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이 한번 해보고 싶다. 여러분, 이거 멤버십 전용 이 가입 있죠? 누르시면 치킨 한 마리 가격도 안 됩니다. 요즘에 치킨 가격 2만 원 훌쩍 넘는데 그렇게 안 비싸요. 그래서 한번 같이 보고 싶다. 주에 한 번씩 올라오는 거 체크하고 싶다. 내용 같이 봐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 내용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카카오도 이걸 생각을 하면서 지금 이 내용에서 뭐 바뀌는 게 없다면은 좀 중장기적으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가격적으로 봤을 때 누군가는 뭐 최고점까지 다시 간다라고 얘기가 있는데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는요 카카오뱅크도 그냥 상장 없이 카카오에 속해 있었고 뭐 페이 같은 것도 속해 있었고 뭐 게임즈 같은 것도 속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로 집중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높은 주가 평가를 받았던 것이죠. 근데 지금 어떻죠? 다 분할 상장, 분할 상장, 분할 상장, 카카오 엔터 같은 경우에도 또 이제 분할 상장한다고 얘기 나오고 있고, 그럼 이만큼 이 카카오로 집중이 되어야 되는 수급이 여기저기로 나뉠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이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더블 카운팅 때문에라도 돈들이 빠져나가면 여기까지 못 가죠. 이만한 사업들을 다시 한번 이 카카오라는 지주회사를 중심으로 키워내는 게 아니면은 이거는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이 아래에서 이 정도 올라가는 거 그거 노려보는 거예요, 그거. 근데 이게 아니더라도 지금 상황 보면은 조금은 더 올라갈 수 있잖아요. 여기에 집중을 하자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차트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일단 제일 먼저 수급을 봤을 땐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안 좋습니다. 더 빠질 가능성 높아요. 여기서 만약에 더 빠진다라고 하면은 바닥에 지지라인이 없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 그래도 한 5만 천 원이나 아니면 여기서 더 빠지게 된다면 이전 저점인 4만 원 중후반까지 빠질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 긍정적이잖아요. 그랬을 때, 자, 이거 기억만 하세요. 외국인이랑 기관이랑 수급이 갑자기 들어오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반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근데 업황이 괜찮아. 그러면 반등을 했을 때 조금만 올라갈까요? 아니죠. 올라가는 속도는 과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빠르게 위를 향해서 방향을 바꿔주게 될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서 어디까지 갈지를 생각을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했을 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핵심은 저는 개인적으로 현재 위치에서 지금 볼린저 하단을 이쁘게 이탈하는 모습이 보여지기 때문에 이 21선을 돌파하게 된다면은 이제 볼린저 밴드 상단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마저도 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61선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61선 돌파 시 241선 그리고 여기마저 돌파하면 이렇게 쌍바닥 이후에 241선을 돌파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추세의 전환을 한번 노려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 8만 원대까지 노려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그런데 그거는 뭐다? 이 정도는 속도가 조금 다시 이 정도는 속도가 조금 빠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속도가 조금 느릴 수도 있다. 네, 뭐 이거는 그때 가서 그 모습이 나오게 된다면 다시 한번 실시간으로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테니까 일단 이 정도에 집중을 하는 게 어떠할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을 가지고 총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자면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업황 여러 가지를 봤더니 긍정적이다. 이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하락 나 버틸 자신이 있고 몇 달 가져가련다 라고 한다면은 지금 말씀드린 이게 바뀌지 않는다면 그냥 홀딩하면서 쥐고 가도 상당히 괜찮아 보인다. 하지만 지금은 보다 수급이 박살이 났기 때문에 좋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어느 순간 매수해주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반등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가 좋기 때문에 이 반등 굉장히 크게 나올 가능성 높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차트상으로는 계속 빠지는 건 이거는 어디서 정확히 지지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건 버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반등의 시점은 어디서부터냐면 일단 11선 돌파하면 21선이고 여기를 이제 뚫었을 때 좀 크게 간다. 61선 노려보고 61선 돌파했을 때 이제 241선인데 여기마저 돌파하게 된다면 저는 과감하게 8만 원 부근까지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포인트를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해서 정리 한번 싹 해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힘든 거 알긴 하는데 저는 이 첫 번째를 알다 보니까 그렇게 막 절망적이고 나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 이런 의견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평온을 드렸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그리고 제가 댓글 보면서 여러분들이 써주시는 반응에 이제 기뻐하면서 저 이제 더 열심히 다음 영상들도 준비해서 올리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많은 참여 부탁드리면서 이상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릴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